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이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관객이 많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전혀 안 떨리시나 봐요. 제가요? 네. 저 지금 손에 땀 나는 거 안 보이세요? 아이고. 네, 저는 선생님만 믿었는데 이거 시작부터 불안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안 밀리겠고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저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열심히 잘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럴까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희가 이번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게 처음이죠? 네, 맞아요. 매년 가을에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리던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은 17회부터 한글날 기념행사로 변화를 꾀했고요. 그리고 항상 많은 관객을 모시고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온라인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첫 번째 사회자네요?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긴 한데요. 저는 온라인 행사의 사회자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주제도 언택트 상황에서 교류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올해도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희망이라는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는 곳은 지금이라는 주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지금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들이네요. 저도 오늘 영상 한마당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왜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직이죠. 고려대학교 국제학원 원장님 인사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김정숙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식사로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가 주최하는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예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매년 한글날을 앞두고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39개국에서 117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뜻깊은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그 중에서 엄선된 7편의 작품을 보게 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국어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세계인이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경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기획하면서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들을 즐기며 잠시 어려움을 잊고 희망찬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훌륭하신 명망 있는 심사위원들을 모셨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강현화 이사장님, MBC의 박건식 PD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의 박지훈 교수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장경준 교수님.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회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단재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스럽게 작품들을 완성해서 출품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이 영상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영상 한마당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그리고 어떤 미래에 기대를 주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세종학당재단 강연화 이사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세종학당재단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후원기관이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세종학당 학생들이 영상 한마당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연화 이사장님의 축사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연아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의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은 언어와 국경 장벽을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인이 하나로 연결해주는 소통의 장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만남과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주제는 희망,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지금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코로나19,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사회 문제 등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사는 곳, 또 이웃, 코로나19로 변화된 삶을 소개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로 세계인을 잇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종학당도 올해 200개소를 돌파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의 세종학당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교원이 돼서 배움을 나누고 있고 한국 문화에 매료된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한마당을 통해서도 그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발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 작품들을 만나볼 텐데. 잠시만요, 왜요? 선생님. 오늘 뭐 바쁘신 일 있으세요? 아직 심사위원 소개가 남았잖아요. 아, 맞네요. 제가 빨리 작품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좀 서두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심사위원님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럼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본선 심사를 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모두 각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네요. 올해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은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셨고 또 각 작품에 대한 심사평도 영상으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영상제 중간중간 심사평을 들으시면서 어떤 작품이 대상을 받을지 예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이번 영상 한마당에는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서 어떤 작품들이 경쟁을 벌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개최하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모두 39개국에서 117개 팀이 도전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오늘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될까요? 네, 사실 본선 진출작은 사전에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본 행사에서는 작품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 상영이 끝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사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선 진출 작품은 모두 7편입니다. 어떤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영상을 통해 보니 어떤 내용인지 더 궁금한데요. 선생님은 7편 모두 보셨나요? 네, 저는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유튜브 채널에 본선 작품이 업로드되자마자 봤는데 선생님, 설마 아직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저요? 저 봤을걸요? 봤겠죠? 봤을 것 같아요.
안 보신 것 거의 같은데요. 봤어요. 거의 다 봤습니다.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작품의 전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본 행사가 끝난 후에 전체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한 작품씩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작품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이번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첫 번째 주제인 희망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에이든 깁슨 씨의 인생은 계속된다. 이어서 심사위원님의 심사평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세상을 바꾼 해. 나는 여기 있다. 방에 갇혀 있다.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 지난 몇 개월은 정말 눈을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다. 언제쯤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올까? 아니, 정말 돌아오긴 하는 걸까? 다행히도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강한 회복력이다.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대단한 의지를 보였다. 결국 다시 밖에 나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따뜻한 햇볕을 잴 수 있으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숨을 쉬고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다 함께 이겨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다른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총 7개의 작품을 봤는데요. 예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제 Life Goes On이라는 작품은 저는 이게 한국어 영상제에 출품된 것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미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 출품하신 감독님의 어떤 영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작품이 조금만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영상을 길게 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요. 네, 첫 번째 발표자는 한국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간결하게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단순할 수 있는 주제를 아름다운 영상미를 살려서 지루하지 않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사용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와, 영상이 정말 아름답네요. 선생님은 첫 번째 작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무거운 느낌을 받았어요. 진지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한 사람의 독백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해서인 것 같습니다. 공감 같은 거군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 같은 걸 느끼기도 했고요. 맞아요.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마음껏 자연을 느끼면서 다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을 볼까요? 네. 두 번째 작품은 터키에서 온 작품입니다. 아나크스 엘리프 셴투르크 씨가 전하는 희망의 노래, 도시의 침묵을 노래로 깨뜨리자.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쉽게 알려드릴 순 없잖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어디 살게요? 힌트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크림을 쉽게 먹을 순 없어요. 엥?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들 말이에요. 아니 왠지 우리나라에서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해요. 마지막 힌트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6.25 전쟁 때 잠정 국가로 발병하기도 전에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진 우정 때문이죠. 이제 좀 아시죠? 네, 별걸 맞습니다. 아니, 터키, 이제 터키라고 부르죠? 저는 터키의 수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That's no. 바로 앙카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습도 많이 변화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침범 중인 오늘날에는 터키에서도 확진자가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자가격리를 해왔고 요새도 밖에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죠. 첫 번째, 집콕 생활 중에 나만의 노래방 코너. 음치 주의.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는 걸. 저에게 위로가 된 도정환 시인의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인생은 피가 그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풍석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 중에 배우고 싶은 언어를 배우고 읽고 싶었는데 계속 미뤘던 책을 읽고 연락하고 싶었던 옛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힘든 시기를 마치고 더 발전되고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한 뜻으로 모아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다 함께 지혜와 힘을 합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터키 지원자였는데요.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고 또 주제와 노래를 연결시키는 연출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유행어 사용에도 아주 익숙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터키 문화의 소개로 시작해서 한국 문화, 예를 들면 노래, 드라마, 한국 음식으로 확대해가는 구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의 침묵을 노래로 깨뜨리자. 터키 그러니까 아나키즈 센터 그 작품인데요. 가장 유쾌했던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두를 힘들게 하고 또 코로나 블루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 작품을 낸 학생은 정말 이 상황에도 역경을 딛고 유쾌하게 상황을 경쾌하고 쾌활하게 만들어줬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도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자는 어떤 희망의 긍정의 우물물을 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또 노래도 굉장히 잘 불러서 노래방에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긍정의 단어, 희망의 언어를 많이 구사해서 또 열심히 한국어를 노력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와, 이분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렇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아나크셀리프 씨가 영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사람이 내레이션을 한 줄 알았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과 터키의 인연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형제의 나라, 또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온 인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나키즈 엘리프 씨를 통해서 계속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바뀐 생활들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이나 자가격리, 그리고 싸강까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변해버린 생활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는 메시지는 정말 희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들 때 노래를 불러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저도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왜 여기서 갑자기요? 저는 듣고 싶지만 노래는 집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작품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네. 선생님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들 있으세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거요. 글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난주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추석은 집에서 보내다 보니까 뭐 시끌벅적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것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작품이 혹시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글쎄요. 이번 세 번째 작품 제목은 나중에 소개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인도네시아 펠리시아 쿠르니아완 씨의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펠리시아라고 합니다. 올해 22살입니다. 저의 전공은 호텔 경영학입니다. 올해 졸업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을 할 수 없었고 취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율과 치사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실력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영상을 보내주신 이 페르시아 크루미완 씨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업을 한국어 선생님으로 바꾸게 된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잘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한국어 선생님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발음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자는 그 전하려는 내용이나 영상이 너무 그대로 1대1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뜻하지 않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어 교사가 되어가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Running Korean is my fortune in COVID-19 뭐 이런 제목처럼 코로나 상황이 펠리시아 씨에게는 기회가 된 거네요. 네. 저는 영상 첫 부분에 심각한 뉴스가 나오고 또 취업도 취소되고 해서 슬프고 우울한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는 결말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그런 기회를 준 것이 한국어였다는 것. 그것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고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펠리시아 씨는 이제 저희처럼 한국어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몇 년 후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저도 5년, 10년 후에 펠리시아 씨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얼마나 많아졌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알아요? 펠리시아 씨 학생이 나중에 고려대학교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저희 수업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인연이 생긴다면 정말 신기하겠어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까지 3편의 영상을 봤는데요. 이쯤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반가운 얼굴이요? 저희 둘 말고 또 누가 계신가요? 선생님 혹시 작년 영상 한마당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아, 누군지 알겠네요. 작년 영상 한마당 대상 수상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대상을 받은 친구들이 올해 영상 한마당을 위해 축하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8회 고려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수상자 노이자팀 팀장 주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 마스크 끼고 계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19회 대회 개최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19회 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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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19회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여러분들의 무대를 볼 수 없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몸이 조심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코로나 때문에 용선을 지어야 돼서 고생 많이 하시죠.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를 이기를 바랍니다. 요비! 네, 축하 영상 잘 봤습니다. 작년에 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기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서 저도 진짜 많이 웃었는데 1년 만에 축하 영상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작년도 대상팀의 영상은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저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선생님, 이제 4작품이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작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거요. 네? 그거요? 그게 뭐예요? 그거요, 그거. 네? 지금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거요. 저도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요. 제가 말을 말아야죠. 지금 제19회 세계 영상 한마당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기억에 남는 작품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 4작품이 남아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이번 영상 보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왜 갑자기 또 퀴즈예요? 어려운 거예요? 글쎄요, 영상을 잘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영상과 심사평이 끝나면 확인할게요. 그냥 숫자만 세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네요. 혹시
사람이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멜리사 카사스 아라곤 씨가 전하는 뉴스입니다. 캠 뉴스 함께 보시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집콕과 거리두기에 적응하고 계신 일곱 분과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처음에는 참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시니까 저도 이 일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 드디어 결혼할 거예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2번 취소를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결혼할 것 같아요. Non, c'est pas grave, je comprends. C'est gentil, merci. Oui, au revoir. Au revoir. 사실 안타깝게도 다시 실수가 됐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지금 안 됩니다. 이 카메라맨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마이크 소독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주 엉망이 됐어요. 맨날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쁜 옷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없으니 답답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우울해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제 친구들도 제가 그랬겠죠? 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제 비행기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억울한 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마! 네, 부드러움이라는 휴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누나를 내리면 안 돼! 네, 바로 얼마 전에 육아 휴직을 마치고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왔고 재택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견딜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코로나19 다 함께 이겨내요. 먼저 캠 뉴스는 멜리사 아라곤의 작품은 아마 1인 다역을 해서 여러 상황극을 만들어줘서 구성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작품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어떤 언어 구사 능력도 좋았고요, 또 표현 능력도 좋아서 인상에 남았고요. 특히 이 다양한 어떤 상황 설정을 해서 연기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뭐랄까 개발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캠 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선한 형식으로 작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한 분의 이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이제 다채로운 영상을 구성하셨는데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영상적인 측면에서 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셨다면 좀 더 영상이 다채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심사평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가상 뉴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서 재미있게만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결혼식이 취소되는 상황이나 재택근무 그리고 육아 같은 문제들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울한 뉴스 속에서도 멜리사 씨가 직접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앵커까지 8명이잖아요. 땡.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명이에요. 전부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니, 다 분위기가 다르고 목소리가 달랐는데요. 네, 대단하죠.
1인 8역이 가능한 연기력이라니 정말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참가팀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벌써 누가 대상을 받을지 궁금하고 또 남은 새 작품은 얼마나 재미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저요? 저는 일단 주말에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죠. 뭐 불금이라는 단어 안 쓴 지도 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더위에 좀 약한데 아무리 더워도 마스크를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된 분도 계신데요. 사라 씨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Life Changed by COVID-19.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루시이지만 저를 그냥 루시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올 여름방학 때 한국어를 배우던 저희 반에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께서 저를 지명하실 때마다 헷갈리지 않도록 제 두 번째 이름인 루시로 대신 불러서 구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루시는 저지만 다른 사라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사라 그대로인 거예요. 꿈을 젖주로 사라의 고향, 나라, 가족을 떠났어요. 힘들었지만 사라가 런던에서 바쁜 생활을 살아서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외중에도 갑자기 코로나라는 사태가 오고면서 사라는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금이 시작됐고 사라는 루시가 돼버렸어요. 루시의 생활은 이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년이 갑자기 끝나고 3개월 일찍 방학이 시작됐어요. 루시가 시간이 생겼어요.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됐죠. 왜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루시를 매우 바쁘게 만들었어요. 18살 때 사라는 외동이고 동생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시가 집에 오니까 갓 태어난 남동생이 루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놀랍게도 사랑에 빠졌어요.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을 못했지만 매일 부모님을 위해 저녁 요리를 하고 자기 전에 운동을 하고 루시는 런던과 브뤼셀 세종학당의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로 코로나로 인해 제가 자기 개발을 하도록 필요한 유용한 시간을 얻었어요. 제 관심사를 추구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재발견했어요. 코딩을 배우고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들고 매일 운동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건강해지고 자연을 감상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한국어에 대한 학습 동기를 잘 보여하는 제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 공부와 배움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이 불확실한 기간 동안 일주일에 2번 했던 한국어 수업은 제 넉넉한 시간 필요한 유익을 제공했어요. 한국어 수업이 없었으면 시간을 분명히 낭비하고 지루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누나가 되었어요. 대단히 파괴적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 갓 태어난 남동생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사무엘의 미소는 비 오는 날에도 온 방을 환하게 비춰줘요. 사무엘 덕분에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생겼고 루시가 다시 사라가 될 때 제가 이 긍정성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품이 Life Changed by COVID-19 역시 이제 코로나를 겪고 있는 감독의 삶을 잘 조명한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워낙 영상미가 뛰어나고 사실 한국어 영상 한마당이 아니라 다른 영상제 출품에도 순위권에 들 정도로 영상미가 정말 좋았고요. 뭐 드론샷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다채롭고 흥미로운 샷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자의 여러 가지 일상, 동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흥미로워서 사실 저는 이 심사평을 마치고 나서도 한 2번 정도 더 볼 정도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어도 너무 잘하시고 아마 앞으로 영상 쪽으로 전공을 살리셔도 훌륭한 이제 영상 창작자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보내준 작품 중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사라라는 자아로, 코로나 이후에는 루시라는 자아로 본인의 생활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런 이름과 자아의 변화를 통해서 잘 표현한 그 작품은 이런 아이디어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훌륭하게 봤습니다. 아하, 사라 씨가 루시 씨가 된 거네요. 그럼 지금은 사라 씨예요? 루시 씨예요? 글쎄요, 사라 씨? 아니, 루시 씨? 아무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댓글에 지금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귀여운 동생 이야기도요.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매일 집에 있는 것에 지친 분들도 많을 텐데 루시 씨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또 생활 패턴도 바뀌었잖아요. 네,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울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 씨 시골집 말이에요. 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행도 외출도 어려운 요즘에 루시 씨 덕분에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라 씨예요? 루시 씨예요? 저는 아직도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영상 앞부분에 루시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루시라고 부르죠. 네. 루시 씨, 아름답고 재미있는 영상 잘 봤어요? 선생님, 이제 2작품 남았는데요. 네. 빨리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네, 이번 작품은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 학생들입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같은 반 친구들이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알레시아, 빅토리아, 레베카 세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 우리가 꿈꾸던 나라. 친구의 생활 양식이 혼재한 나라. 삶이 다채롭고 바쁜 나라. 생기 넘치는 문화의 나라. 우리는 한국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왔다. 잠시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K-pop 몽환율도 참여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던전 같은 우리의 생활을 깨웠다. 우리의 일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뉴스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일상적인 삶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변화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웠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다.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조심했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손을 소독하고 씻었다.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학교가 안전 지침을 따르면서 되면 수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 따로 떨어져 공부했고 서로를 의심했다. 코로나가 세상에 심한 충격을 줬지만 우리에게 동합이 제일 중요한 것을 보여줬다. 가장 힘든 시기에 다 같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탈리아, 미국,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모인 세 사람의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라고 한 이 작품은 그 협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인상 깊었습니다.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 이 작품은 여러 세 분이 같이 만들어서 각자의 그 코로나19에 맞는 각자의 상황들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되고요. 세 명이 힘을 합심해서 만든 협동력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있어서 보통 한 명이 만드는 것보다 두 명이 만드는 게 힘들고 또 세 명이 만드는 게 훨씬 힘이 든데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와서 각자의 생활 경험담을 개성 있게 표현하면서도 또 세 명이 공통으로 어우러져서 전체 상황을 만들어준 연출 구성 능력이 다른 어떤 작품보다 뛰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의 어떤 생각과 개성들이 잘 드러나면서도 전체 세 명의 공통의 어떤 고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에서 낯이 익은 장소가 나오니 더 반가운 것 같네요. 네. 저희 한국어센터 교실이나 또 엘리베이터, 테라스가 보이니까 마치 저희 학교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 같은,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도 내년에 한국어 교육관을 배경으로 작품 한번 제출해 보실래요? 갑자기 이제 제가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농담이고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피하고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도 지금이 두렵고 또 힘든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향에 갈 수 없으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곳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시간도 잘 견디고 있겠구나,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안심도 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겠지만 마음을 열면 함께하는 가족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작품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작품은 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작품도 터키에서 온 작품입니다. 무엇인가 포기하고 싶거나 도전할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아이데미르 옴뮤 씨가 준비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뜨는 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희망을 버렸었어요. 그때부터는 매일 똑같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똑같은 것을 하고 다시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려도 바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문화원 웹사이트에서 이 공지를 보았어요. 2020년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갑자기 신이 났어요. 이따 알았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그동안 왜 그랬는지. 내가 남들한테 나의 희망을 버리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어 공부를 안 했던 나, 그 대회에 참가할 결정을 했었어요. 누가 나한테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 텐데 내가 1등 하겠어? 라고 말해도 이번에 안 들었어요. 매일 똑같이 가던 내 인생은 갑자기 변했어요. 매일 똑같이 드는 해를 보는 나 변했으니까요. 내가 한번 희망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희망이 왜 중요한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다시 찾지 않았으면 1등하는 기쁨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힘들고 복잡해도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사랑을 느낄 때 즐겨요. 영혼을 기쁘게 하고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슬프게 하는 것을 함께 나눠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될 거예요. 매일 똑같이 뜨는 해였는데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영상 구성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요. 또 하나는 그 대본이라고 할까요? 내레이션을 풀어가는 그 언어의 힘, 굉장히 시적 언어에 가까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고 하나하나가 우리 코로나19에서 정말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정도로 공감이 가게 하는 정도의 언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성으로서 더 드러났으면 좋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쓰는 어떤 글 작성 능력을 봤을 때 상당히 한국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요. 그것이 제목에서 나타나지만 매일 똑같이 트는 해란 상징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풀어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고 구성하는 능력에서 약간의 광고 기법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조금 많은 고민을 했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요. 마지막 매일 똑같이 뜨는 해라는 작품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한 3번 정도 다시 볼 정도로 너무너무나 좋았고 특히 이제 한국어 능력 그 자체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의 내적인 성찰을 잘 기록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나 뭐 아니면 이 언어를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감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상 역시 수준 높은 내적 성찰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멋지게 이제 구성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뭐 제가 소장할 수 있으면 소장하고 싶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7개를 심사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작품을 만드신 것 같고요. 이번 해 주제는 아무래도 이제 코비드-19이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을 방문하셔서 또 한국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출품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산문 한 편을 읽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정말 그렇네요. 차분한 목소리의 배경음악, 그리고 일상을 담은 영상, 조용한 목소리로도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저는 그 자신이 불행한 이유로 남들을 탓할 줄 알았는데 남들에게 자신의 희망을 버리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네, 저는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찾으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처음 본 뒤부터 계속 저한테 그런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찾으셨어요? 뭔데요? 제가 찾은 건 행사가 끝나고 아이, 개인적으로 뭔데요?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수상작 발표만 남았는데요. 어떤 작품이 어떤 상을 받을지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 전에
이번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영상 한마당의 심사는 우선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모든 영상을 대상으로 예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11개 작품을 선정해서 1차 심사를 거쳤고요. 또 오늘 본선에 오른 7편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관계로 7편의 영상을 심사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사를 해주셨고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올해는 특히 참가 작품도 많고 훌륭한 작품도 많아서 심사가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심사위원님들이 모두 심사하기 까다롭다고 하실 정도였거든요. 네, 그건 아마도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의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대한 기대와 또 참가자들의 역량이 점점 높아져서겠죠. 자, 그럼 발표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수상작 발표는 먼저 개인상인 연기상과 연출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작품상으로 우수상 2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우수상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정말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그럼 먼저 연기상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연기상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결과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누가 연기상을 받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너무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요. 네, 저도 지금 누가 받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이분이시네요. 제 예상하고 똑같은 그분이십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 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연기상 캠 뉴스의 멜리사 카사스 아라공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기상을 수상하신 멜리사 카사스 아라곤 씨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출상입니다. 연출상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예, 제가 결과지를 가지고 왔는데 자, 너무 떨려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발표를 해 보겠습니다.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연출상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의 알레시아 세기니 축하드립니다. 연출상을 수상하신 알레시아 세게니 씨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작품상 수상작을 발표하겠는데요. 지금부터 발표하는 작품상은 개인상을 수상한 작품도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 긴장을 놓지 마시고요. 먼저 우수상을 받을 2 작품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수상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총 2팀에게 수여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수상 수상자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결과지를 좀 받아볼까요? 네, 자, 감쪽같이 결과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우수상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우수상. 자, 우수상은 깁슨 에이든 씨의 인생은 계속된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2번째 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2번째 우수상 수상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지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수상 결과지를 받았고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자, 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우수상 아나크즈 엘리프 챈트루크 씨의 도시의 침묵을 노래로 깨트리자.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2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대상과 최우수상만 남아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떤 작품이 대상을 받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생각한 작품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한 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응원하는 팀도 있을 거고요. 우수상을 수상한 2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4팀이 후보잖아요. 어떤 팀이 상을 받을까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한테. 저는 모르죠.
봉투는 선생님한테 있잖아요. 봉투가 저한테 있어요? 아, 네. 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봉투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할까요? 네. 네. 최우수상은 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결과를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장난치지 말고 빨리 발표해 주세요. 네, 긴장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최우수상. 최우수상은 사라 루시 리알데 마토스 파월 씨의 Life Changed by COVID-19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대상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개인상을 받은 두 작품도 작품상 후보니까 이제 남은 작품은 세 팀입니다. 네, 과연 올해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빛내줄 영예의 대상은 누굴까요?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대상 수상자 봉투도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상 봉투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확실히.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뭐 움직일 필요도 없죠. 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대상인데요. 제가 발표할게요. 네. 이분이 대상이네요. 자, 제가 부담스럽지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심사는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대상을 받지 못한 분들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하시죠. 네, 저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 대상. 옴무귤슨 아이데미르 씨의 매일 똑같이 뜨는 해 축하드립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수상작 발표가 끝났는데요.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후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에 감사드리며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고려대학교 교육매체실과 홍보 영상 제작을 도와주신 미디어학부 학생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센터 주최로 열린 제19회 세계 한국어 영상 한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만나요. 예, 제가 몇 년째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가장 영상미가 탁월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작품 수준이 해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프로페셔널들이 만든 게 아닌가 깜짝깜짝 놀란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연기력도 많이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영상을 구성하는 화면 구성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본선에 올라온 작품들은 거의 모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구별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 나름의 구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이 한국어 영상 한마당인데 한국어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영상 구성 능력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어 능력을 더 키우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돼서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데 조금 더 가중치, 더 비중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국어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그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권장드리고 싶으면 영상 안에 자신이
한국어로 말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있고요. 어떤 작품들은 더빙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더빙만으로 그 작품이 이루어지면 여기 주인공이나 제출자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얼마인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신이 한국어를 표현하는 모습이 많아졌으면 또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